자, 어제는 둘째 주 목요일로서 12월이니까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었죠. 뭐 파생 만기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나타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자, 지수가요, 요 며칠 파생 만기를 앞두고 어때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 좀 가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뭐 파생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뭐 내려오게 되면은 풋으로 이제 수익을 먹여줘야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콜로 수익을 먹여줘야 되는데 딱 가두어 버려서 이제 둘 다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가두었고요. 자, 이제 파생이 끝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뭐 다음 파생은 1월 달 이제 옵션 만기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또 한 달 뒤가 되겠고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졌죠. 코스피는 이제부터가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11월 달부터 지금 이제 횡보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박스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리고 좀 올려놓고 올해를 맞춰야 내년이 조금 더 수월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잡아갈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많이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또 관심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대형주들이거든요. 대형주들이 지금 쉬고 있는 사이에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종목별의 장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목 선별만 잘 한다면은 꽤 오르는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요 근래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는요. 뭐 중소형주들의 어떤 상승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중소형주들이 확실히 변동성이 좋긴 좋더라고요. 뭐 매수하면 바로 그냥 탁 튄다든지 뭐 그러한 케이스 이번 주에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한데 이제 파생이 끝났으니까 만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대형주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 살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어, 눈에 띄는 상승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여주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거기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보통 큰 종목들은 하나의 섹터를 대표하니까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있을 텐데 한 종목이 이제 상승이 눈에 돋보인다면은 연관된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살펴본다면은 수익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좀 찾아보고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부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은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제 이제 파생 만기에서 음봉으로 맞췄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는 어제 매도서에 대해서 좀 자리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박스권이에요. 여기 한 일주일 정도로 보면 박스권인데 세다면 이제 이 박스를 돌파를 하겠죠. 아주 작은 박스.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를 한다면은 이제 고점 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는 이제 전체 시장이 다 관찰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뭐 항상 시장 전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그렇지만은 뭐 저기 11월 달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위주로 보면은 거의 뭐 오르는 종목은 거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살짝이지만은 코스닥이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뭐 명확하게 탁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중 신고가를 찍었고요. 대신 이제 찍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찍고 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니까 역시 코스닥 역시 다음 주부터는 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나는 것,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다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종목들 사실상 보면은 이제부터가 이제 주도권 싸움 누가 이제 그것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그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였죠. 어, 반도체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 있는데요. 일단 그 뒤를 이을 종목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시장 한 달 이상 지금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의 가능성, 사실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그래서 거의 움직임을 볼 때 뭐 주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조정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나간 것은 아니죠. 막 힘이 붙어서 계속 신고가 나면서 한참 힘있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튀어나가기 시작할 때 알아채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제 주도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잘 안 주고 그냥 확 달아나 버리죠. 조선주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그러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주들도 그러하였듯이 뭐 삼성전자도 덩치가 큰 종목인데 오르는 거 보면 어때요? 뭐 거의 급등주가 오르듯이 그렇게 팍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아 요즘 오르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고 알아차리면 이미 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있게 튀어나갈 때 그럴 때 지금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준비를 낚아챌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재미가 있고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 뭐 수급적으로 오늘 또 양시장 다 코스피 코스닥 다 강하게 오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강한 어떤 매수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매도 특히 코스피에 있어서 어떤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였죠. 그 11월 달에는 무려 14조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 어, 꽤 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11월 달에는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매도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지만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종목을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하였을 텐데 자 그럼 일단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많이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많이 사 드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잘 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찰 속에서 요 근래에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히 많이 사고 있느냐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요, 많이 줄었어요,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상당히 이제 현저하게 눈에 띄게 이제 줄어 있고, 일단 그 지난 금요일 날 매수세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확실히 주는 것이 보이는데 한 번 정도의 매수 강한 매수세가 한번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출발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한번 매도가 아닙니다. 매수가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날이 시장에 이제 또 상승을 알리는 그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올해는 이제 곧 이제 2주가 둘째 주가 끝나니까 이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뭐 분명한 것은 그 지금 그 내년이 있죠.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텐데 사실 내년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종목들이 갑자기 거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거의 보면 12월 달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12월 달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은 내년에 수익 날 종목들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종목들을 잘 이렇게 부지런히 좀 살펴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또 중요한 때가 되었는데, 자, 이제 시장이 만약에 또다시 상승을 타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되겠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때 중요한 시기에는 그 중요성에 맞는 적절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매수를 해 가야 될 텐데요. 뭐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올해 아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여러분 그 제발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전혀 오르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목을 샀는가? 그러할 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싼 주식을 찾아 나서는데 올해는 싼 주식을 찾아 나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수익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오르는 주식에 대한 어떤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어, 그 하나의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참 재미있는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요거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음,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거 보세요. 물타기하다 대주주 본전 탈출 공시한 2대 주주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물타기 하다가 그만 자본 공시까지 찍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살짝 부럽네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어, 5%그 보유한 대주주 공시까지 떠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매도 물량 투하할 것 같아서 세력 형님들이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눈물 콧물 닦아가며 본전 딱 챙기고 우아하게 퇴장합니다. 신원 종합개발을 샀나 봅니다. 신원 종합개발 좋은 주식입니다. 적정가요 최소 1만 원 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렸네요. 지금 대출 좀 정리하고 대출까지 받았습니까? 대출 하면 안 되는데 대출 좀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잠깐 빠지는 거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산다. 300%님? 단톡장시간 300% 누구예요? 300% 정도 가는 게 목표입니까? 자, 뭐 아무튼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물타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게 있죠. 야,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된다.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된다는데 그러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네요. 참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너무 웃겼는데요. 아니 뭐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야, 물타기를 얼마나 했으면 대주주가 되었겠습니까? 참 그렇죠. 뭐 본전 챙기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우스갯 에피소드로 이렇게 뜨긴 떴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사람도 뭐 대출을 해가지고 뭐 엄청 물타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출을 한다는 거 그렇게까지 물타기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뭐 본전 챙기고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아이고 이거 아마 뭐 대출도 받고 집에 또 돈이 많은가 봐요. 뭐 부모님이 재력이 좀 있으시든지 그러니까 막 빌려가지고 저렇게 샀겠죠. 하지만은 뭐 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또 어디 기댈 구석이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그래서 빠지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아까 신원 종합 개발이라고 하였죠. 뭐요 근래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본전이 되기는 되었나 봅니다. 자, 그럼 이 본전 가격이 지금 이렇게 본전이 와서 본전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최소한 여기서 샀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서 샀겠네요. 신원종합개발. 어, 여기 근처에서 샀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좀 그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실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사면 안 되죠. 적어도 2022년 후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그렇죠?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단순히 지금 차트 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22년부터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것이 보이니까 이 이후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니고 요 정도에 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접근 금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겠죠. 이미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하향 추세이죠. 하향 추세. 하향 추세인데요. 근데 하향 추세 이전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올라왔죠. 1,800원에서 2만 원 가까이 뭐 바닥 대비 저기 20년도 꼭지점에서 21년 고점까지 10배가 올랐네요. 올라오긴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죠. 이미 상승이 다 나왔죠. 상승이 다 나와가지고 파동이 완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탈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이탈. 네. 하향 추세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샀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돈은 많은데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지 않았나. 아까 사례로 뜬 그 사람이 별로 뜨지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게 참 그렇네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빠지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오를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리듬이 있고 또 그 세상은 어떤 순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죠, 그죠? 삼라만상이 순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계절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차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빠졌죠. 빠진 건 사실이고요. 빠진 것이 사실인데 이제 근데 이제 오를 차례다. 그래서 이제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아직 사면 안 되는 거죠. 자,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싸다고 하더라 쌀 때는 물론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자, 주식을 살 때는요. 두 가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판단이 있느냐, 타이밍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타이밍, 시간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각각 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치 판단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하는데 일단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좁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좁혀가는 범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많이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1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다림도 어떤 방향이 나온 데에 대해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방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어갔다 하면 정말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차트를 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살펴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뭐 그 사람 말로는 뭐 만 원은 간다라고 하는데 어, 자, 뭐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퍼는 뭐 이 당시에 이제 실적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여기서 샀다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지금 현재 EPS가 한 300원 정도 나오네요. 300원 나오는데 뭐 그때도 그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3,000원 정도 샀을 때는 분명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현재도 자산 가치 대비 보면은 0.39니까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타이밍이었죠. 타이밍이 아직까지 익지를 않았습니다. 즉 그것은 추세예요. 그래서 추세가 나온 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지금 근래 팔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매수가 본전에서 나왔다. 뭐 살짝 먹기는 먹었더라고요. 얼마나 샀는지 살짝 먹은 규모가 2억이라고 하던데 뭐 여기서 샀든지 여기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샀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이미 19,000원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졌겠지. 그러면 사도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그런데 뭐 얼마를 하던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왔으니까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서 보유를 하면은 결국 오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점 대비 얼마나 내려왔느냐 이걸 생각을 해요 보면. 자, 근데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많이 빠졌다 하고 해가지고 살 때 위험한 종목들 주의해야 할 사례들이 이번에도 이제 또 나타나게 되던데요. 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요 아직도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서 좀 걱정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중인데 이 LG 생활 건강입니다. LG 생활 건강. 이 지금과 같은 장세 아니 지금 코스피가 4천 포인트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라도 올라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빠져요. 계속해서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시장에는요. 아직도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바닥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LG 생활건강 정말 많이 빠졌죠. 저기 21년도에 170만 원을 찍은 이후에요. 그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빠졌죠. 그래서 30만 원 근처까지 빠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24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한 1년 이상은 어때요?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죠. 야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네. 자 그래서 170만 원 하던 종목이 빠질 대로 빠져서 30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엄청 많이 내려왔죠. 뭐 140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졌고 이제 더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1년 이상.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더 안 빠지니까 사보아도 되겠네. 매수해도 되겠네. 최소한 이제 더 내려갈 염려는 없다. 그리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더욱이 여기 보세요. 25년도 여기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지식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수령과 확산을 반복한다. 맞죠? 수령과 확산을 반복하는데 지금 바닥을 1년 이상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수렴이 잘 되었지 않느냐. 수렴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를 차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럴듯하거든요. 상당히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만 원 하는 종목을 사면은 예전에 170만 원 했으니까 뭐 17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야, 그러면 앞으로 몇 배를 먹게 생겼네 하면서 상당히 이제 꿈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30만 원 하던 것이 은근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0만 원이죠. 뭐 바닥이네. 뭐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지. 어차피 바닥권인데 더 빠질 게 뭐가 있겠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은근히 28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이거 왜 내려가지? 하지만 바닥이니까 일시적으로 내려갔겠지. 또 올라올 거야. 하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또 내려가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5만 원대까지 내려갔죠. 상당히 좀 내려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바닥이 나온 거 아니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나 빠지고 그래도 이제 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들어갔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라니. 거기다가 어때요? LG 생활 건강 하면은 적어도 부실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있고요. 돈을 벌고 있고 뭐 유불도 지금 6,000% 있고 부채는 작고 대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온단 말이야. 말이 돼? 그러거든요. 말이 되죠. 음, 말이 됩니다.
대기업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안 빠진다,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기업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과 주식 종목으로서의 어떤 기업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기업으로 봐요. 대기업이고 뭐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상품이 어떻고 상장성이 어떻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참고 사항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때요? 자, 우리는 기업을 물론 기업의 가치를 사기는 삽니다만은 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 직접적으로는 주식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은 왜 삽니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올라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아까 저기 우리 회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추세라는 개념입니다. 추세라는 개념.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했는데 함부로 바닥이라고 단정지어 가지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참 무섭다 그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관성이죠. 그리고 관성은 뭡니까? 한번 방향을 잡은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관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물리 세계에서는 물리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죠. 근데 주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물체는 아니죠. 주식 세계에서는 물체는 아니지만은 관성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더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여러 종목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안 빠지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멈칫하고 있죠. 한 보름 이상 멈칫하죠. 다 빠졌나요? 다 빠진 것 같은데 또 빠지죠. 아이고 또 빠져. 이제 안 빠지네요. 또 다시 한 달 가량 또 안 빠지네요. 또 빠지잖아요. 어이구 이게 뭐 안 빠져서 다행인 줄 알았더니 이제 진짜 안 빠지네. 안 빠지네 또 빠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 아닙니까? 안 빠지네 빠져. 안 빠지네 빠져. 안 빠지네 빠져. 계속 그러면서 끝없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교훈이 뭐예요? 자, 함부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향이 돌 때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는 게 추세 추종 아닙니까? 추세 추종한다고 해놓고 맨날 바닥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추세 추종 아닙니다. 바닥은 하락이 멈춰 있을 뿐이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정말 해도 너무한다. 170만 원짜리가 이제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더 빠져야지 되는 겁니까? 자,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LG 그룹이 참 좀 그래요. LG 그룹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뭔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없습니까? LG가 LG 뭐 LG가 하락을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나마 좀 나은 LG 화학이라든지 그러한 LG 화학은 이제 요즘 조금 나아졌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은 조금 나아졌고 근데 이것도 한참 하락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 나아진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LG 전자가 지금 뭐 힘을 쓰는 것도 아니야. LG 전자도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네요. 근데 참 LG 그룹이 고생을 참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LG 그룹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소외되었나 사볼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방향을
생각해서 사야 됩니다. 아, 이거 LG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LG전자입니다. 늘 보면 자꾸 등락만 하고 크게 시세가 나지 못해요. LG전자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혹시 가전제품 필요하시면 LG전자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음, 이 우리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LG전자가 또 나아지겠지만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황이 되고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래도 이제 가전하면 우리나라잖아요. 중국이 많이 쫓아왔는데 뭐 저가 부분은 이제 솔직히 다 내어줬고요. 중국이 다 잠식했고 이제는 우리가 프리미엄 부분 부분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불황이고 잘 안 팔리면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인수를 해가 버린다고요. 저기 뭐 중국 회사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가겠죠. 근데 걔들이 인수해 가면 어떡합니까? 기술만 싹 빼먹고 버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잘못돼 갖고 인수 당한다면 기술 다 뺏기고 궁극 나중에는 그 프리미엄 시장마저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제품을 억지로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LG전자 품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전 이런 부분을 혹시 필요하시면 LG전자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LG전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기 너무 나중에 어려워져 가지고 막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지분 팔아야 되고 음, 매각해야 되고 그러면 기술 다 넘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경쟁력이 좁아져요.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LG 생활건강 보다가 LG 그룹까지 흘러왔습니다만은 LG 그룹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까지 왔나요? 네. 하락하는 종목에 주의해야 할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락하는 종목이 있죠. 하락하는 종목에 가가지고 자꾸 상승을 한다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좀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것,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라. 사실은 큰 수익을 지금과 같이 강세장이 왔을 때는 큰 수익을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세장이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시장에서는요, 어, 그 약세장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기간을 보면은 약세장이 훨씬 많고요. 강세장은 짧습니다. 근데 그나마 짧은 강세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야지 우리 계좌가 올라오고 수익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상승에 만족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크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생을 하더라도요. 바로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지. 마냥 저렇게 하향하는 추세에 가서 안전하라고 생각했죠. 더 빠져 보일 것이 없으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거기는 매수를 하고요. 조정이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거기는 기피를 한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 아까 방금 보신 LG 생활건강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이러한 종목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하향을 하다가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된 종목은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오르는 종목. 근데 오르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를 때 보면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자, 분명히 추세는 나왔어요. 한 2년 이상 되는 추세가 나왔고 우리도 이렇게 추세가 나올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찌감치 살 때 매수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 또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뭐 하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내가 매수했는데 내려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하지만은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요. 아, 이거 주식이 별로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참아내었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신고가 났습니다. 신고가가 나서 이제 좋아했죠. 야, 이제 드디어 빛을 한번 보는 건가 했는데 뚝 떨어져 버리죠. 뚝. 그러니까 여기 고점은 이제 3만 원이 되어지고 2만 원. 고점에서 사시는 분은 잘 없을 텐데 설령 뭐 고점에서 샀다고 칩시다. 고점에 3만 원에서 사서 2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30%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아, 30%가 되니까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비교를 해 봅시다.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LG 생활건강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있죠. 많이 하락한 종목이 더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뭐 더 빠지 더뭐 근데 이 종목 빠지죠. 근데 안 빠졌다고 칩시다. 안 빠졌다고 치는데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잘못 들어가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30%입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여기는 제자리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0%가 되었으니까 여기가 투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지진 않았지만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아직 올라올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빠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주식은 어때요? 오름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 놓았지만 나중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있어서 더 안 빠지는 종목은요. 돌려 세우지를 못했으니까 그 돌려 세움이 나올 때까지는 오른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오른다고 보기가 힘든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재수 없이 고점에서 샀다. 근데 빠졌어요. 상승 추세이니까 참아내는 거죠. 참아 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9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3만 원에서 사도 200% 수익이죠. 200% 수익인데 저쪽은 어때요? 제자리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은 나빠 보였던 이 주식이 지금은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어때요? 여기가 맞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방향성 추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많이 내려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안 빠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은 상승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주식.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이 이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참아내도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때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주식이라고 해서 한번 사보자 올라가겠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신고가 났다는 것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저점은 어때요? 높아지고 있죠. 상승 추세의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렇게 팍 3분의 1씩 빠진다 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 나중에 참아내면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왕이면 이렇게 떨어졌다 살아날 때 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고점에 물렸지만은 참아내니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상승하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전보다 상승이잖아요. 이전보다 그죠? 고점이 높아지니까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번 그 주식의 비밀은요. 이번 장의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비결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잠시 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먹고 피했다가 또 이만큼 먹고 그거 맞추는 게 주식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맞추려고 하면은요 매번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 작은 수익 작은 거 있죠.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주식은요 한번 수익이 난다. 여기 강세장 아닙니까? 모처럼의 강세장이 온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25년도에. 그러면은 상승세를 닿을 때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제대로 먹어줘야 됩니다. 주식은 그거예요. 주식은요 약세장이 훨씬 많고 강세장 구간은 작기 때문에 모처럼에 온 강세장에서는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상승 추세를 충분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베너필리티 아직 안 팔아도 되잖아요. 꺾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왜 경고가 붙지? 요새 뭐 뚝하면 경고가 붙어가지고 이거 뭐 오르고 싶어도 이 경고 때문에 오를 수가 있겠나 이거 조금 이거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하이닉스도 경고 먹이고 중소형주도 급등락하는 게 아닌데 아마 이게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과거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경고를 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과거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4,000포인트 시대거든요. 코스피 덩치가 커진 겁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변동성도 큰데 그죠? 음. 근데 경고를 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50kg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50kg 나가는 사람이 5kg가 빠졌어요. 그럼 전체 10% 빠진 거죠. 그럼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덩치가 커져 가지고 7, 80kg 나가는 사람이 5kg가 빠졌다면은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경고가 자꾸 붙는 게 보니까 기준이 과거에 정해진 걸로 가지고 지금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장이 커지고 지수가 올라온 만큼 이것도 조금 생각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눌렀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경고 이렇게 붙으면 이거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번에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돼요. 밑에 있는 거 무서워서 밑에 있는 거 사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자. 물리더라도 잠시 물려도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보세요. 저기 보면은 막 우리 저기 하나오션도 연초에 올랐지만은 상승하는 종목 밑에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자꾸 위로 자꾸 이렇게 향해서 가는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똑같습니다. 또 똑같아요. 음,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종목 올려 놓았습니까? 아니, 종목 올리면 진단 안 돼요. 진단할 수 없어요.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규제 사항이에요. 금감원에서 종목 진단을 하지 말라라고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운 종목 있으면 차트 보고 어떻는지 하향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역시 상승으로 접어드는 종목을 사니까 잘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세압 S딜 정말 무섭습니다. 세압 S딜. 그러니까 세압 S딜도 우리가 이렇게 추세 나올 때 샀거든요.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뻥 뛰어오르잖아요. 요즘 또 중소형주들이 살아나니까요. 또 중소형주들은 또 이러한 맛이 있네요. 보니까 순식간에 팍팍팍 튀어오르는 그러한 맛이 있는데 벌써 이제 4만 원을 넘어가고 요 앞에 잘 샀네요. 그래서 역시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많이 내렸다고 아래에서 살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전환하면서 이렇게 전환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락하는 데 대해서 전환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상승이 보이니까 그럴 때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낫죠. 훨씬 낫죠. 그죠? 아마 이거 세아 베이스틸은 지금 뭐 요 며칠 전 얼마 전에도 샀지만은 그래서 수익이 났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앞부터 산 종목입니다. 아마 앞에 사신 분은 지금 거의 80% 90% 수익 가지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이것도 추세에 대해서 전환이 되었거든요. 추세에 대해서 전환이 나온 종목이고 앞서서 그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먹었다가 조정 들어가서 깎였지만은 방향성이 살아 있으니까 어때요? 보유해도 되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먹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아내고 큰 방향은 잡았잖아요. 그죠? 참아내고 보유하니까 어때요? 지금 80%돼 있죠. 앞으로 더 가면 훨씬 더 갈 겁니다. 몇백 프로까지도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시 참아내는 사람이 수익이 크긴 크다 그죠? 제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누르긴 누르지만은 한 2, 3개월 정도만 참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2, 3개월 짧게는 2, 3개월 조금 길면 3, 4개월만 참아내면 더 올라가는데 그걸 안 참으니까 수익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이제 주식시장 될 때 먹어야 된다. 될 때 쭉 땡겨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안 팔아도 됩니다. 그래야지 몇백 프로 가는 거죠.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요. 종목에 대해서 100%, 뭐 200%, 300%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쭉 올라옵니다. 몇십 프로짜리 챙기기보다는 좀 크게 갈 필요가 있어요. 강세장에서는. 그 종목이 참 잘 가죠. 요즘 보면요. 매수하면 그냥 잘 올라갑니다. 그냥 쭉쭉 올라가요. 지금 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제법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이제 좀 살아났고 뭐 거기다가 이제 대형주까지 살아나면은 더더욱 또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해되세요? 오늘 조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마냥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철저히 방향을 위로 가져가는 거 사야 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게 안전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오르는 종목이 안전한 거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좀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가 올라가다가 버거워요.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하고 탁 멈추어 있으면 이거 위험하죠.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경사진데 그냥 밑으로 확 이렇게 밀려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못 올라가면 안 돼요. 잘 올라가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아무튼 12월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출발하는 종목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막 시장이 조정하고 나면 많이 빠진 종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는 종목, 출발해서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간 거 보여드렸고 또 방금 보신 세아베 스틸 지주도 어때요? 조정은 있었지만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거 믿어야 됩니다. 상승 추세를 타면요. 일시적으로
또는 한 2, 3개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뒤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추세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주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식은 사실 알아가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좀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또 지금 사야 할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나도 담고 또 주식을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지금 12월 달 88TV 이벤트가 있습니다. 88TV 홈페이지 가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요. 아마 좀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문의를 해 보시고요. 뭐 그런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12월 30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혜택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가 10일이나 더 들어갑니까? 꽤 괜찮네요. 그러면은 가격 깎아줘 날짜 더 드려 괜찮네. 자,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러한 이벤트를 활용을 하셔서 주식도 이제 좀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담고 아까 종목들은 잘 올라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가신다면은 또 내년에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88TV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지네요.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꼼꼼 잘 생각해 보시고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어쨌든 여러분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